고문진보 이권 5원 고풍 단편 중에서 잡시 도연명 도잠. 도연명이 이 시를 지어 극히 사는 취미를 읊었으니 마음이 멀고 땅이 궁벽하여 참다운 즐거움을 스스로 마음속에 얻으니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면서 시는 별로 제 인경이나 사람 사는 경내에 집을 지었으나 술에야 말에 시끄러움이 없네.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이 세속과 머니 땅이 절로 궁벽하다오.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다가 한가로이 남산을 보노라. 산기운은 아침 저녁으로 아름답고 나는 새는 서로 더불어 돌아오네. 이 사이에 참다운 뜻이 있으니 말하고자 하나 이미 할 말을 잊었네. 소동파는 말하기를 국화 따는 즈음에 우연히 남산을 본 것이지 애당초 뜻을 두지 않았는데 경치가 우연히 뜻에 맞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행은 반첩여라는 여인 한나라의 궁녀가 쓴 시라고 하는데 반첩여는 이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는 중국의 그 몇 대 경국지색 중에 하나인 조비연 손안에 이렇게 제비가 손안에서 춤을 출 만큼 가벼운 여자. 그래서 반첩여는 설명. 한나라 궁녀인 반첩여가 총애가 이미 쇠하자 자신을 비단 부채에 비교한 것이니 총애를 받을 때는 부채가 군주의 품속과 옷소매 사이를 출입하는 것과 같다. 하루아침에 사랑이 쇠하고 나면 가을이 돼 시원한 바람이 불어 부채를 상자 속에 버리는 것과 같아서 은혜와 사랑이 끊어짐을 말한 것이다. 신열제 제 땅에서 난 흰 비단을 새로 잘라 만드니 희고 단단함이 꼭 서리와 눈 같구나. 재단하여 합한 선을 만들었네. 양쪽에 비단을 붙인 부채. 그 부채의 둥근 모양이 밝은 달 같으네. 임의 풍속과 소매에 출입하여 흔들매 작은 바람 일어난다오. 항상 두려운 것은 가을철이 이르러 시원한 바람에 더위를 빼앗아가면 상자 속에 버려져 은혜로운 정도 중도에 끊어질까 하노라. 반첩여는 저명한 역사가인 반고의 대고모로서 한나라 성제의 은총을 입어서 처별하는 여자 관리에 봉해져 있는데 후에 조비연에게 그 임금의 총애를 뺏겨 장신궁에 외로이 거처했다. 이 시는 총애를 받다 끝내 버려진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부채를 빌어와 읊은 것이다. 나중에 조비연의 자매도 역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반첩여는 그 임금의 묘지를 지켰다고 합니다. 고시, 무명시. 작가의 성씨를 알 수 없는데 혹자는 옥승이라 한다. 신하가 군주를 섬기지 못하면 견우직녀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 것이다. 소소 견우성이요 교교화한여라. 아득히 견우성이 보이고 분명한 은하수 옆에 직녀성이라오. 가늘고 가는 흰 손을 들어 찰칵찰칵 배틀에 북을 놀리네. 종일토록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종일 불성장하고 눈물을 비오듯이 흘린다오.
은하수는 맑고도 얕으니 거리가 또 얼마나 되는가. 맑은 한 강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말하지 못한 누나. 견우직녀의 이별의 고통을 말하면서 또 다른 내용은 없네. 1구, 2구는 견우직녀, 3구부터 6구까지는 견우에 대한 그리움, 그때 4구에서는 시인의 감정을 노래했다. 그 다음 월하 독작, 월하 독작 이태백. 마지막 편은 홀로 술 따라 마시는 것을 형용했는데 묘함을 곡진에 다하였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진보에서 설명한 것. 꽃 아래에서 한 병 술, 홀로 마시며 서로 친한 이가 없다오. 그런데 잔을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니 그림자를 대하여 세 사람을 이루네. 다른 이미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만 한갓 내 몸을 따르누나. 잠시 달과 그림자를 짝하니 행락은 모름지기 봄철에 해야 하네. 내가 노래하면 달은 배회하고 내가 춤추면 그림자는 어지럽게 흔들리네. 깨었을 때에는 함께 사귀고 즐기나 취한 뒤에는 각기 나뉘어 흩어진다오. 무정한 놀이 길이 맺어 멀리 은하수 두고 서로 기약하노라. 혼자 술을 마시지만 또 두 사람이 됐다. 홀로 술을 먹지만 이 또 세 사람이 됐다가 누구누구. 그림자, 달, 나. 그 다음에 독작. 춘일 봄날을 취하여 일어난 뜻을 말하다. 봄날에 일어난 뜻을 말하다. 봄날에 취하여 일어나 뜻을 말하다. 이태백. 술이 왜 취했는지, 그리고 봄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인의 감상,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세상 살아감은 큰 꿈속 같으니. 몽자가 어떻게 이상하네. 처세약 대몽하니. 세상 살아가니 큰 꿈속 같으니 어찌하여 삶을 수고롭게 하는가. 이 때문에 종일토록 취해 쓰러져 앞기둥 아래 누웠노라. 잠을 깨어 뜰 앞을 바라보니 새 한 마리 꽃 사이에서 울고 있네. 한번 묻노니 어느 때인고. 봄바람에 날아다니는 꾀꼬리 울고 있네. 벌써 봄이 되었네. 감동되어 탄식하고자 하고 술을 대하여 다시 스스로 잔기울이네. 큰 소리로 노래하며 밝은 달을 기다리니 곡이 닿아자 이미 모든 정을 잊었노라. 네? 도연명의 잡시. 인생 잡시 도연명 도잠. 인생은 뿌리도 없고 꼭지도 없어. 길 위에 먼지처럼 나부낀다오. 나누어 흩어져 바람 따라 굴러다니니 이 몸은 이미 일정한 몸이 아니라네. 땅에 떨어져 태어나면 형제가 되니 하필 고륙의 친척 따질 것이 있겠는가. 즐거움을 만나면 즐거워하여야 하니 할 말 술로 가까운 이웃들을 모은다오. 젊은 시절은 거듭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이 두 번 있기는 어려워라. 제때에 미쳐 마땅히 힘써야 하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네. 세월 부대이니라 라는 말이 아주
사람들이 많이 격언으로 삼을 만큼 유명하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할 때 이 말 많이 했겠네. 그 다음에 공제연회에서 조식이 쓴 시. 근데 여기서 공자는 자기 형 문제를 말하는데 바로 너 7걸음 동안에 시 써라 해서 그 칠보시를 쓰게 됐던 그 형 콩과 콩깍지 얘기는 요때는 왜 문제를 공자라고 했냐면은 조조가 무죄, 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형인 조비를 공자라고 칭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연회에서 공자에 경객하여 공자가 손님 좋아하고 공경하여 잔치 끝나도록 피곤한 줄 모른다오. 맑은 밤 서쪽 동산에서 노니 나는 일산 서로 따르느나 나르는 그 일산 양산 같은 것이 서로 따르느나 밝은 달은 맑은 그림자를 비춰주고 저 여러 별들 여기저기 널려있네. 가을 난초는 긴 언덕에 덮여있고 붉은 연꽃은 푸른 연못을 뒤덮었어라. 잠겨있는 물고기 푸른 물결에서 뛰놀고 아름다운 새 높은 가지에서 울고 있네. 신묘한 바람은 붉은 수레에 이어지고 경쾌한 차는 바람 따라 옮겨가느나 바람에 나부끼듯 마음 풀어놓으니 천추의 길이 이와 같았으면 하노라. 천추의 길이 이와 같았으면 하노라 라는 멋진 시를 썼지만 얼마 후에 형에게서 이렇게 죽음을 받게 되는데 너무 빼어난 동생의 재주를 질투를 했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독작 홀로 술을 따라 마시다. 200. 하늘이 만약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주성이 있지 않을 것이요. 땅이 만약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땅에 응당 예천이 없으리라. 추천. 왜 이렇게 지명 중에 추천, 주명, 주성이 있겠는가? 하늘과 땅이 이미 술을 좋아하니 술 좋아함을 하늘에 부끄럽지 않네. 이미 청주는 성인에 비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시 탁주는 현인과 같다고 말하누나 성현을 이미 마시니 청주도 탁주도 이미 마시니 어찌 굳이 신선을 찾을 것이 있겠는가. 세 잔술에 대도를 통하고 한 말 마시면 자연에 합치되네. 다만 취중에 취미를 얻을 뿐이니 이것을 술 깬 자에게는 전하지 마오. 그 다음에 독자 했고 그 다음에 귀 전원으로 돌아가다. 도연명. 설명에는 동쪽 언덕의 아름다운 경치를 서술하고 끝에는 농업의 본업을 힘쓴가 벗과의 사귐에 귀결되어 있다. 종묘대 뭐야 이거 생긴 글자. 동쪽 언덕에 모를 심으니 모가 자라 두둑에 가득하네. 비록 홈이 메고 다니는 수고로움 있으나 홀로 마시는 술로 애월하지 즐긴다오. 해 저물자 나무 술에 묶어 돌아오니 햇빛이 이미 저 저녁길 어두워라. 돌아가는 사람 연기 바라보며 어린 자식 처마 끝에서 기다리네. 그대에게 묻노니 또 무엇을 하는가? 인생 100년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오. 다만 원하니 뽕나무와 삼이 잘 자라서 누에 치는 달에 득방적 길쌈하기 원하네. 소심 정여차하니 평소의 마음 이와 같으니 길 열고 새 좋은 벗 오기를 바라노라. 전원으로 돌아가다. 여기서 새 삼익 이것은 새 좋은 벗 공자
논어에서 유익한 벗이 셋이요 손에 대는 벗이 셋이라 하였다 라는 구절에서 세 벗이다. 내가 아는 것은 삼익 피아노. 그 다음에 귀전원 도연명의 회고시에 답하다. 요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게임도 없고 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노는 것 중에서 재미난 것이 옛날 사람들의 시에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에 화답하는 그런 것을 그런 놀이를 했는가 봅니다. 아마도. 그래서 소식이 도연명의 의고시에 화답한 시. 어떤 손님 우리 집 문 두드리고 말을 문 앞에 버드나무에 메어 놓았네. 버드나무 하면은 이 도연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류선생. 뜰이 비니 새와 참새들 지저귀고 문 닫혀 있어 손님은 오랫동안 서 있었네. 주인은 책을 베고 누워서 나의 평소 친한 벗을 꿈꾸었다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 놀라 꿈 깨어 한 잔 술을 엎질렀네. 옷을 거꾸로 입고 일어나 손님에게 살해하니 꿈속에서나 깨어서나 모두 져버린 것이 부끄러워라. 앉아서 고금을 섞고 말하는데 대답을 못하니 얼굴이 더욱 부끄러워라. 나에게 어느 곳에서 왔느냐고 묻기에 나는 무하유에서 왔다고 대답하였네. 무하유는 아무것도 없는 곳, 마음이 한가로워서 별로 마음 쓸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소동파가 화답을 했는데 화답을 하게 된 원래의 도연명의 의고시는 이렇습니다. 창 밑에 무성하게 난초가 자라고 당 앞엔 버들이 휘휘늘어졌었네. 처음 그대와 이별할 때 이번 행차 오래리라고는 말 안 했지. 집을 나서 말리 나그네가 되어 도중에서 좋은 법 만나자 말을 건네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취하니 이는 술 때문이 아니라오. 난초 마르고 버들도 시드니 마침내 이 서약이 져버렸네. 이 서약을 저버리게 됐네. 여러 젊은이들에게 거두분개하노니 서로 아는 사이 다 충우하지는 않은 법. 의기를 위해 목숨도 버린다던 그대 친구 멀리 떠나가니 다시 무슨 의기가 남아있는가 라는 시에 대한 화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가 유정원의 전가. 그 앞에 도연명의 아들을 꾸짖다 책차라는 시와 전가 둘 중에서 나는 전가를 뽑았습니다. 아들을 꾸짖는 것은 조금 소동파도 아들을 꾸짖은 거에 대해서 자식을 뭘 그렇게 꾸짖느냐. 두보가 도잠은 세속을 피한 노인이지만 반드시 도를 통달하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 자식이 어질든 어리석든 어찌 그리도 마음에 든단 말인가? 라고 부정적으로 평했고, 황정견은 도연명의 시를 보면 느긋하고 편안한 사람을 알 수 있으니 자상한가 해하기 볼만하다. 소옥인들은 도연명의 자식들이 모두 불초하여 도연명의 슬픔 같은 한식이 시로 나타났다고 말하지만 백치 앞에선 꿈 얘기를 할 수 없는 법이다 라고 도리어 칭찬했다. 그래서 아들을 꾸짖는 이 시에 대해서 두보와 황정견의 의견이 달랐는데 나는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가, 농가, 유종원. 옛길엔 질려 많은데 옛성이 굳게 들러있네. 역기꽃 방죽 언덕을 뒤덮고 방죽의 물은 차갑고도 푸르노나. 이때 수확 마치니 지는 해에 어부 목동 많구나. 바람 높으니 느릅나무 버드나무 앙상하고 설이 짙으니 배와 대추는 익어가네. 행인들은 갈 길 잃고 들새들은 깃들고 다투어 잠자누나. 늙은 농부 웃으며 서로 염려해 주어 어두운 밤에 언덕을 조심하라 하네. 어두운 밤을 조심하라 하네.
금년엔 다행히 다소 풍년 들었으니 미음이든 죽이든 싫어하지 말구려. 자, 다시 구려. 이거는 그때 잘 편안히 가시오 하는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농가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염려해주는 말이다. 어두운 밤에 언덕 조심하시오. 유종언은 한유와 함께 옛날 문장의 대가로 일컬어지는데 시에 있어서는 유종언이 도연명과 비슷하다. 소식은 유종언의 시를 평가하기를 유종언의 시는 도연명의 아래고 또 위응물, 위소주의 위에 있다. 유종언, 소식, 위소주 순서대로라고. 또 한유는 호방한 기계에 있어서 뛰어나지만 온료와 정심에 있어서는 부족한데 고담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겉은 말랐어도 속은 기름지고 단박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름답기 때문이니 도연명과 자후가 이런 부류다. 자후는 바로 유종원.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소식이 이렇게 등수대를 쫙 매긴 걸 보니까 참 신기하군요. 끝.